나옵니다. 자, 퇴적암과 퇴적 구조. 자, 퇴적암. 다시 말할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라마.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서 세 개로 암석을 구분했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걸 화성암. 자, 퇴적된 애들. 풍화 침식받아서 잘게 부서지고 이들이 이동해서 나중에 쌓이고 암석돼서 된 게 퇴적암. 또 하나 뭐 있죠? 변성암.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퇴적암 볼게요. 자, 두 번째로 할 거 오늘 퇴적암 다 끝낼 건데, 자, 두 번째로 퇴적 구조. 퇴적 구조. 세 번째 되겠네. 자, 퇴적 구조는 네 가지 퇴적 구조가 있는데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퇴적암이 나오거나 이 퇴적 구조가 나오거나.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퇴적 구조가 잘 나와. 자, 퇴적 구조라는 건 퇴적 환경과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려준다. 자, 우리가 네 가지의 퇴적 구조를 할 건데 이 네 가지의 퇴적 구조는 이들이 만들어지는 특정한 환경이 있어. 그래서 어떤 퇴적 구조가 나왔단 말은 과거의 이 환경, 퇴적될 때 환경은 이렇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퇴적 단시에 퇴적 환경을 알려주고 그리고 퇴적 구조마다 정상적인 모습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만약 어떤 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역전이란 말은 자, 원래 퇴적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거잖아, 맞지? 근데 여러 가지 지각 변동에서 애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지층이 뒤집어지는 걸 역전이라 그래. 그러면 이 속에 있는 퇴적 구조도 함께 뒤집어지겠지. 원래 정상적인 모습에서 거꾸로 돼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층의 역전 여부도 알 수 있다. 지층이 뒤집어졌는지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첫 번째로 사층리인데, 자, 층리라고 알고 있습니까? 층리. 층리가 뭐냐면, 여러분 지층을 보게 되면 층과 층 다 구분돼 보이잖아, 맞지? 자, 지층에서 층이 구분돼 보일 건데, 층과 층 사이에 구분된 이 경계선을 층리라 그래. 그러니까 리라 붙은 건 선 구조라 생각하면 돼. 선. 리라 붙은 건 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리 붙은 거 있었습니까? 전리. 전리와 단층의 차이는 뭐죠? 전리와 단층의 차이는? 단층은 끊어지고 이동까지 한 거야. 단층은 끊어지고 이동까지 한 거지만 전리는 그냥 단순하게 금방 간 거, 끊어지기만 한 거. 됐나? 그러면 어쨌거나 선. 자, 갈라졌단 말은 금만 가 있단 말은 선만 있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리란 것은 현재 여러분들 선 구조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층에서 자, 층과 층 사이에 입자 종류가 달라지고 입자 크게 달라져서 층이 구분돼 보일 건데 층과 층 사이에 이 구분되는 경계선을 층리라고 한다. 근데 여기 사자는 뭐냐면 비스듬할 사자야. 사선. 그래서 층리가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자료 있잖아, 맞지? 지금 여기는 사층리가 3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스듬돼 있다 이 말이지. 됐지? 자, 이거 실제 모습. 여기 사람이 있는데 거대하죠? 참고로 여기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게. 자, 원래 층리는 아래로 오목한 구조를 가져.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오목한 구조를 가진다는 거지. 이건 역전된 거야, 안 된 거야? 역전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되겠나?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참고로 얕은 바다입니다. 바다 자체가 얕은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참고로 여러분들 밀물과 썰물 일어나는 곳 이것도 현재 보면 여러분들 얕잖아, 맞지? 잠깐만. 그 동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어때? 깊어 얕아? 동해와 서해 중에 어디가 수심이 깊죠? 동해 월등 깊습니다. 참고로 서해 같은 경우 평균 수심은 44m야. 서해는. 동해 바다는 1500이 넘습니다. 평균 수심이. 남해 같은 경우 한 100m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밀물 썰물 일어나면서 갯벌 나타나는 곳 있지? 서해야, 동해야? 서해지. 동해도 약간 오르내리고 합니다. 근데 경사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는 거지. 현재 보면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자,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갯벌 같은 경우에 밀물이 밀려들다가 썰물이 나가잖아, 맞지? 이 정도로 얕은 곳들을 말해. 그러면 끊임없이 밀물이 밀려들고 썰물이 쓸려 나가고 하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겠지. 이런 일정한 흐름을 가지면서 이런 사층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얕은 바다, 특히 갯벌 또는 조간대. 조간대라는 것은 갯벌과 동일한 말로 자, 만조일 때는 물속에 잠겨 있지만 물이 빠져나가면 자, 물 밖으로 드러나는 지역을 조간대라고 합니다. 조간대. 자, 그리고 이렇게 바다 속도 있지만 얕은 곳도 있지만 자, 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쌓이는 사막도 가능합니다. 자, 이놈의 특징은 뭐냐면 형성은 반드시
물이나 또는 바람에 의해서 흐름을 가져야 돼. 자, 그래서 물 흐름과 또는 바람에 의해서 입자들이 이동되면서 쌓이는 곳, 그곳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보고 물 흐름과 바람에 의해서 형성될 때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었는지 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라면 지금 세 개 층이 있지만 모두 다 방향 다 동일하지. 됐나? 자, 물이 또는 바람이 어디로 불었을까? 어디로 불어갔을까? 흘러갔을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어디로 흘러갔을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왼쪽으로. 잠깐만. 자, 원래 구조가 위로 볼록한 거야? 아래로 오목한 거야? 이렇게 오목한 구조. 됐나? 그리고 여기다가 공 하나 올려두면 됩니다. 공 올려두면 어디로 흘러가지? 오른쪽, 왼쪽? 왼쪽 이렇게 흘러내려가겠지? 맞나? 맞지? 이 방향이 흘러가는 방향이야. 근데 원래는 만들어진 건 이렇습니다. 만들어지는 건 일단 한번 써놓고 할까? 만들어지는 건 한번 설명할게.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여러분들 사막에 가면 모래 언덕 있죠? 모래 언덕. 자, 모래 언덕을 뭐라 부르기도 하죠? 모래사자, 그렇지. 언덕구자. 모래사자, 언덕구자의 사구라고 합니다. 사구.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약간 이거 비대칭이잖아? 바람이 오른쪽에서 불어왔을까? 아니면 왼쪽에서 불어왔을까? 바람은 오른쪽에서 불어온 거지.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부분 깎이면서 완만해지는 거잖아.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바람은 이 방향이야. 계속 쓰다듬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완만한 거지. 자, 그러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오른쪽 면은 침식이 일어나겠지. 이들 바람 불어서 이 입자들이 밀려서 막 가겠죠? 가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왼쪽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은 깎이고 다시 왼쪽은 쌓이게 되는.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바뀌겠지. 오른쪽은 깎이고 이 깎인 것들이 이동돼서 왼쪽에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사구가 이렇게 이동된다는 거지. 사막에 가게 되면 사구가 하나 있는데 모래 언덕이 있는데 시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이들 계속 움직이는 거지. 바람에 의해서. 됐나? 자, 그럼 해봐. 한 번 더 또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생기겠지. 또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되겠지. 맞나? 봅시다. 요거. 바로 이 구조가 얘라는 거지. 이 구조가 얘라는 거지. 됐나? 아래로 오목합니까? 위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오목한 구조. 됐지? 바람은 어디서 불어왔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이건 물에 의해서도 똑같다는 거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면 물이 오는 방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다. 그 말이야. 됐나?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 점이 층리. 자, 역시 층리인데 점 2. 이자는 다를 이자. 우리가 다른 의견, 이견이란 말 쓰잖아, 맞지? 점이 층리는 점점 달라진다. 뭐가 달라지냐면 입자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점이 층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점이 층리는 이런 구조. 이 역시 점이 층리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야. 자, 한 개만 본다면 아래쪽이 입자 큽니까? 위가 입자 큽니까? 아래쪽 크지?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10m짜리 수조가 있어. 10m의 수조. 자, 높이가 10m의 수조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양동이에다가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점토도 넣고 물 분단 막 섞었어. 자갈과 모래, 흙. 자갈과 모래, 점토. 자, 물 부어서 양동이에 막 섞었어. 그 다음 내가 위에 10m 수조 위에서 부었어. 그러면 자갈과 모래와 점토 중에 가장 먼저 가라앉는 애가 누구야? 다 같이 떨어집니까? 자갈이 제일 먼저 떨어지지. 그러면 그 위에 다시 모래, 그 위에 점토가 쌓이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 점이 층리는 다양한 크기, 크고 작은 애들이 한꺼번에 유입되고,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에 이게 짧으면 분리가 안 되겠지. 내려가는 이 낙하하는 구간이 길 때 현재 큰 애들이 먼저 낙하해서 밑에 쌓이게 되는 거지. 순차적으로 위로 갔더니 입자 크기가 점점 느려서 작은 애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럼 이건 수심이 깊은 곳, 얕은 곳. 깊은 곳이지. 깊은 곳에 가라앉아야 분리가 될 거잖아. 됐나? 얕은 곳은 금방 떨어지게 되면 이들 잘 분리가 안 되겠지. 이해 됩니까? 오케이. 자, 실제 보면 여기도 큰 거 있고, 실제 이 아래층을 보자. 아래층 보게 되면 밑에 자갈도 있고 위에 작은 흙들이 존재하고 있지. 됐나? 참고로 아까 사람이 서 있었잖아, 맞지? 4층리는. 또 이거 볼펜 하나 갖다 놨지. 이거는 실물하고 이들하고 입자 크기가 어느 차이 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 갖다 놓는 거야. 어떤 애들은 보면 동전 막 갖다 놓거든.
이 암석들의 크기, 또 채취한 이 내용들의 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점이층리는 자, 환경은 어떤 환경? 깊은 곳, 얕은 곳. 깊은 곳, 깊은 바다, 심해라 할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요거 기억납니까? 해저지형. 처음에 완만한 지대 대륙붕. 이거 대륙 주변부라 이야기했었지? 기억나나? 대륙붕은 처음에 완만한 지대. 다시 경사 급한 곳을 대륙사면, 경사면. 다시 완만해지는 지대를 대륙대. 평평한 지대를 해저평원. 기억나나? 자, 대륙붕의 수심은 얼마쯤 됐죠? 대륙붕은 얼마? 200m 이하였어. 좋아. 그 정도로 수심이 얕은 곳이고 완만합니다. 자, 그런데 바다 아래도 지진 발생하겠지. 자, 바다 아래 지진이 발생하면 해저 지진. 자, 이 대륙 사면은 경사가 급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무너져 내릴 때, 자, 어떤 절벽에서 막 무너져 내릴 거야. 그러면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막 무너져 내리겠지. 그러면 이 다양한 입자들이 현재 큰 애들, 작은 애들 막 뒤섞여서 요 아래로 흘러내리겠죠. 맞나? 근데 실제로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 이 대륙대라는 것은 해저평원과 거의 맞닿아 있는 곳이죠. 아주 깊은 곳이야. 그럼 이 긴 구간을 지나는 동안 어떤 애가 먼저 내려와? 자갈 같은 큰 애가.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모래 그 위에 점토가 쌓이겠지. 그래서 이 대륙대에 결과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저탕류란 말을 썼는데 뭐냐면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물과 함께 막 뒤섞여서 내려올 거잖아. 흙탕물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 뭐라 부르냐면 이거는 바닥 저자. 바닥을 따라 흐르는 탁한 흐름. 이게 저탕류라 불러.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어쨌거나 요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 대륙대라는 위치에 완만해지는 지대에 속도가 느려지면서 쌓이게 될 것이다. 아래쪽은 큰 것, 위에는 작은 것. 무슨 층리라고? 점이층리. 점점 달라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깊은 바다인데 특히 대륙대에 잘 쌓이고 저탕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더라. 자, 그러면 이들의 형성 과정은, 형성 과정. 크기가 균질해야 돼? 아니면 다양해야 돼? 크기가 다양해야 되겠죠? 자,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참고로 깊은 곳에 퇴적될 때, 자, 이 깊은 곳을 낙하하는 동안 입자가 클수록 낙하 속도가, 자,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낙하 속도가 빠르다. 자, 그래서 현재 크기가 클수록 낙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큰 입자부터 아래에 퇴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는 작아지는 점이층리를 만든다. 자, 세 번째로 연흔. 다 한자야. 자, 연자가 물결 연자. 흔자가 흔적. 물결의 흔적 그 말이야. 자, 이런 거 물결의 흔적. 자, 여기 보면 물결 모양으로 보이잖아, 맞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그 물리에서 입자의 운동 파동 배웠습니까, 혹시? 다시 할게. 우리 그 파도 타기 응원하잖아. 파도 타기 응원할 때 파가 막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자리 그냥 일어서 앉는 것만 이것만 하잖아. 맞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도도 현재 물입자들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입자도 상하 운동합니다. 실제는 원 운동하거나 타운 운동하거나 거의 그 자리에서 거의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어. 근데 파의 형태가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어쩌나 봐. 어쩌나 파도가 치게 되면 물결이 치게 되면 어쩌나 물입자들은 상하 운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곳이 수심이 얕다면 물입자가 상하 운동할 때 바닥을 때리겠죠? 때리겠지? 그럼 그 바닥 때릴 때 그 흔적을 그대로 남기게 된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렇게 연흔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깊은 곳, 얕은 곳. 얕은 곳이라 그 말이지. 참고로 깊으면 흔적 남길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아무리 태풍이 치더라도 폭풍이 치더라도 잠수함들 영향 받을까? 안 받습니다. 맞나? 자, 깊으면 안 되고 얕아야 된다. 자, 연흔. 자, 연흔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물론 연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위로 뼈 쪽, 아래로 뼈 쪽. 위로 뾰족하다. 참고로 이 같은 경우에 어떤 흐름 방향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흐름 방향 알 수 없어. 원래 흐름 방향을 알려주는 건 사층리. 근데 얘도 간혹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얘는 지금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대칭이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약간 오른쪽 기울었죠? 이 경우는 오른쪽의 흐름을 가진다는 거지. 비대칭일 때. 근데 이거는 심화적으로 물어봤을 때 물어보고 거의 안 물어봅니다. 자, 넘어갈게. 자, 이런 사층리들 실제로 연흔들 우리 해안가가 많이 보이잖아, 맞지? 자, 연흔은 환경은 자, 얕은 바다나 호수.
호수에도 얼마든지 물결 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현재 어쨌거나 바다든 호수든 얕은 곳일 때 가능하다. 물결에 의해서 형성된다. 자, 형성되는 곳은 자, 물결에 의해서 바닥면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잖아, 맞지? 자, 물결, 물입자가 상하 운동하면서 원운동, 타운운동 어쨌거나 상하 운동하면서 바닥에 흔적 남긴다. 자, 태적 구조 네 번째 마지막. 자, 건열. 건자가 무슨 건자? 건자가 마를 건자, 건조한다. 자, 열자는 분열되는 걸 이걸 건열이라 말하는데 참고로 건열은 아래로 뾰족합니다. 자, 이거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가뭄 들었을 때 이렇게 갈라지잖아, 맞지? 이런 것처럼. 다시 이야기해. 자, 건조해지면 수축합니까? 팽창합니까? 수축하지. 우리가 뭐 저 오징어 말리면 아주 수분 다 빠져나오고 뾰족 마르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자, 땅 역시 마르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수축하면서 이렇게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지. 참고로 위에 있는 모습은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요거는 단면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위에서 쳐다본 거고. 되겠지? 그래서 간혹 이런 문제가 있어. 간혹. 자, 이렇게 층리가 있으면 자, 지금 위에 그림은 이렇게 단면을 본 거잖아, 맞지? 근데 쟤 같은 경우는 얘가 위에서 본 거잖아. 이게 뭐라 부르냐면 아까 층과 층 사이 이 선을 뭐라 불렀죠? 층리. 그래서 이 면을 층리면이라고 그래. 층리면. 층리면. 간혹 이 그림을 제시해 놓고 이건 단면을 본 거라고 이야기를 해.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이건 위에서 본 층리면이 된 거지. 위에서 본 층리면. 됐나? 뭐 2학년 때는 거의 그렇게 묻진 않습니다. 근데 3학년쯤 되면 그렇게 물어봐. 자, 건열. 그래서 건열은 자, 환경은 건조한 기후. 자, 원래 여러분 태적이 주로 물 밖에서 잘 이루어질까? 물 속에서 잘 이루어질까? 잠깐만 하나 더. 지난번에 여러 가지 풍화 침식 받은 다음에 입자들이 잘게 부서진 다음에 이동할 때 물과 공기에서 이동된다 그랬잖아. 누구에서 이동을 많이 할까? 물에 의해서일까? 바람에 의해서일까? 물이 훨씬 더 힘 세잖아, 맞지? 그래서 물에 의한 이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이 끝나는 곳에 주로 태적이 많이 이루어지고 물 속에서 태적이 잘 이루어져. 됐나? 자, 그러면 이렇게 건조했단 말은 건조 기울 수 있겠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물 속에서 쌓이기 때문에 이들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잘 나타나려면 입자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갈라진 구조가 잘 나타나려면 자갈이 많으면 이런 구조 잘 나타날까? 아니지. 입자 작아야 이런 세세한 구조가 잘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점토일 때 잘 나타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건열의 구조를 내놓고 여기는 주로 여감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아, 틀려? 틀린 거죠. 점토가 쌓이면 무슨 층이었죠? 셰일 또는 이암. 기억나나? 자, 그럼 형성은 원래 굳지 않은 땅이 현재 젖어 있는 땅이 현재 건조화되면서 수축하면서 갈라짐이 형성되더라. 자, 네 번째로 뭐냐면 태적 환경. 태적 환경 별거 없습니다. 자, 태적대는 우리 지구상에서 환경인데 육지, 바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 사이의 연안 요 세 가지야. 자, 첫 번째로 자 볼게. 자, 그래서 육지와 연안과 바다 이렇게 세 가지 환경. 육상, 해상, 연안. 뭐 별거 없지? 자, 그러면 육상 환경 뭐 육지 내에 태적되는 겁니다. 육지 내에서 태적되는 것. 자, 참고로 선상지나 하천이나 호수나 사막이 있어. 자, 하천, 강물, 자, 강에서도 태적이 됩니까? 되지? 참고로 우리가 강들 보게 되면 막 구위차 흐르는데 바깥쪽은 주로 깎이지만 안쪽은 주로 쌓이잖아, 맞지? 얼마든지 태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호수에 당연한 거고 사막도 마찬가지고 선상지라는 게 좀 여러분 생소할 건데 선상지 한번 설명을 할게. 선상지, 자, 선상지가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나타나는 경우는 아닌데 원래 경사가 급하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지대에 이렇게 쌓이는 거야. 경사가 급하면 물 흐름이 빠르고 강하겠죠. 그러면 다양한 입자들 막 데리고 오다가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면 흐름이 느려지겠지. 그럼 그 앞에다 그냥 쭉 펼쳐놓게 되는 거지. 못 가져가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는 이걸 선상지라고 그런다. 자, 경사가 급하게 갑자기 완만해지는 지대. 됐지? 자, 그래서 이곳은 경사 급한 계곡의 끝. 그래서 부채 모양, 부채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안.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안가. 해안가의 태적지 뭐 있죠? 자, 그러면 연안 환경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 육상과 해상 환경 사이. 바로 연안을 말합니다. 그냥 연안. 자, 대표적인 예로 삼각주, 해빈, 사주, 석호. 단어가 좀 생소하죠?
생소할 겁니다. 참고로 삼각주라는 것은 한번 볼게. 요거 선상지와 유사합니다. 여기 하천이 흘러가다 바다를 만나는 곳 여기를 말한다. 이게 삼각주. 근데 하천은 흐름이 있잖아, 맞지? 근데 바다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흐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자, 하천 따라서 물질들이 막 여러 가지 태중물들이 같이 오다가 이 앞에 펼쳐놓게 되겠지. 그래서 역시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 변화량 할 때 물리에서 세모해가지고 델타라고 하지. 영어로 그냥 이거 삼각주도 델타입니다. 삼각형 모양. 자, 이게 카이로, 이집트. 무슨 강 있죠? 나일강. 엄청 강이 크잖아? 강 크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물질들이 가다가 또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가겠지. 그러면서 바다 만나면 쭉 펼쳐놓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범람한 지역들의 넓은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농사를 짓고 있지. 삼각이 딱 보입니까? 이렇게. 자, 그 삼각주는 강의 하구, 흐름이 약화되고 퇴적되는 곳, 선상지와 만들어지는 원리가 똑같다. 자, 해빈은 뭐냐면, 이거 사빈이라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사장입니다. 해빈, 사빈은, 사장 무슨 사자? 모래사자. 모래사장을 해빈 또는 사빈이라고 한다. 자, 볼게. 자, 여기 보면 사빈, 해빈, 모래사장을 말한다. 그리고 석호, 호는 무슨 호자? 호수. 바닷가에 있는 호수를 석호라 합니다. 석호. 자, 여기.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 자, 우리 부산에 바다 모래사장 많잖아. 뭐 광안리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거기 가면 그쪽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습니까? 움푹 들어가 있습니까? 툭 튀어나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 참고로 이 들어간 곳을 뭐라 부르지? 바다에서? 만이라 그러지. 튀어나온 곳은 뭐라 불러? 곳이라 그러지. 뭐 간절곶, 호미곶. 포항에 있는 호미곶. 여러분들 우리 지도 보면 우리 한반도를 호랑이 딱 중첩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바로 호미란 말이 뭐야? 호랑이의 꼬리. 그렇게 했을 때 호랑이 꼬리 있는 곳이 바로 호미곶이지. 포항에 있는. 어쨌든 이렇게 튀어나온 곳을 곶이라 부릅니다. 간절곶, 호미곶. 자, 그러면 이렇게 파도가 치게 되면 파도 에너지가 이 곶에 집중할까? 만에 집중할까? 에너지가 어디에 더 많이 갈까? 곶에 많이 갑니다. 이거 원래 파동 배운 친구들은 파동을 배우면 물리에서 이게 왜 이렇게 꺾이는지 알 거야. 그건 됐고 어쨌거나 파도의 에너지는 이 곶에 집중합니다. 그럼 파도가 막 치게 되면 이 곶은 점차 깨져서 없어지겠지. 그리고 이 만은 반대로 퇴적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만은 채워지겠지. 곶은 깨져서 없어지겠지. 그러면 점차 해안선은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집니까? 단조로워집니까? 단조로워지는 거지. 시간이 들어서 해안선은 이렇게 단조로워집니다. 그건 됐고, 자, 다시 가볼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만에 쌓여 있는 곳이 바로 해빈, 사빈이야. 근데 이것들이 이동되어 오다가, 친구들, 이동되어 오다가 이 만까지 가지 못하고 이 앞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 이 앞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 아마 여러분들 어떤 지도를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관광지 보게 되면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이 앞에 섬이 있지만 그 앞에 막 모래들이 막 쌓여 있는 모습. 바다 한가운데 좀 더 해안가로부터 약간 멀어진 곳에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사주라고 합니다. 얘가 사주야. 근데 사주가 발달하다 보면 다 채워지는 경우도 있겠지. 다 채워지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이렇게 앞을 가로막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이 만에 있는 물은 물 갇혀있는 구조지. 갇혀있는 물은 뭐라 하죠? 호수라 하잖아. 이게 바로 석호야. 이게 석호. 참고로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많습니다. 경포대 옆에 경포호라고 들어봤나? 강릉에 우리는 뭐 동해 저 위로는 잘 안 가잖아, 맞지? 뭐 인근에 많으니까. 근데 강원도 가게 되면 저런 호수가 정말 많아. 속초에 가면 뭐 영랑호도 있고 경포호. 경포대 옆에 보면 경포대 그 해수욕장 있지만 조금만 옆으로 가게 되면 저런 호수가 있어. 공원처럼 꾸며놨어. 아마 갈 기회 있으면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석호. 자, 그런데 마지막 해양 환경. 자, 해양 환경은 바다에 쌓이는 곳. 그러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해저 지형이 되겠지. 해저 지형이 그냥 그 바닥에 이루고 있을 거니까. 아까 완만한 곳은 뭐라 불렀죠? 대륙, 붕, 그 다음 대륙, 사면, 그 다음 대륙, 대. 그렇지. 그리고 해저 평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이거 해저 지형들 예전에 봤잖아, 맞지? 이것을 알게 될 거고.
자, 이제 마지막 한반도의 태적 지형. 자, 그러면 자, 셰일. 자, 셰일과 그리고 사암이 같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셰일과 사암이 같이 나오는 곳. 자, 이름들 잘 알 걸. 경남에 있는 고성, 전남, 해남. 해남 뭐로 유명하죠? 땅끝마을. 저 전라도 끝이거든. 땅끝마을. 자, 경남 고성하면 여러분들 공룡박물관 있지. 그런데 이 전남 해남에도 공룡박물관이 있어. 둘 다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한 곳이야. 둘 다. 우리나라에서. 자, 이곳은, 자, 공룡의 발자국이 있단 말은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 퇴적층이 잘 남아있다. 그 말이지? 공룡은 어느 시대? 중생대. 자, 공룡은, 자, 이 퇴적층, 자, 발자국을 남기려면 어떤 환경일까? 딱딱해야 될까? 말라 있어야 될까? 좀 젖어 있어야지만 그 발자국 잘 남기겠지. 그럼 어딜까? 바다. 참고로 이들 경남 고성도 그렇고 전남 해남도 그렇고 다 바닷가야. 이건 지금이 바닷가인 거고 과거에 일단 공룡이가 육지겠지. 그리고 발자국 잘 남으려면 젖어 있는 곳 호수겠지. 그래서 호수나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호수와 호수 주변이지만 육지야 바다야? 육지 환경이란 거. 육지 환경. 가끔 요 자료를 바닷가에 공룡 발자국 있는 그림을 딱 제시해 놓고 이거 과거에 바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지? 공룡 발자국 육지, 원래 육상 생물이다 보니까 이건 육지겠지.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젖어 있는 이 땅에 공룡 발자국이나 새 발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어쨌거나 공룡 발자국이 나왔단 말은 시대가 어느 시대? 중생되고 육지다 바다다? 육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이 정도만. 자, 요거 경남 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들. 공룡 발자국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성 가면 공룡 박물관 가게 되면 바로 저 아래에 바닷가가 있어. 가본 사람 알겠지만. 자, 이거는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공룡 발자국들. 자, 훨씬 더 좀 선명하죠? 여기도 역시 이거 과거에 쌤도 대학교 때 갔었는데 이때는 다 그냥 다 밖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걸 다 그냥 실내 안에 다 넣어버렸어. 주변 건물 지어가지고 볼 수 있게끔. 자, 세 번째로 여감. 여감. 자, 얼마 남았습니다. 준현아, 힘내자. 자, 여감. 여감은 자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참고로 전북 진안 마이산. 마이산 기억납니까? 누구의 귀? 말의 귀. 마이산. 여기가 바로 여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는 엄청나게 큰 호수였어. 호수. 큰 호수였다 보니까 홍수가 일어나면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리면 육지 주변에 있는 육지에서 막 물들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여기에 자갈이나 모래나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지역 자체가 융기란 거야. 그래서 산을 이루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는 역시 이것도 시대는 중생되고 호수와 호수 주변이었고 여기에 많은 물질들이 유입되고 나중에 이제 융길에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포니가 발달되어 있다. 자, 요거. 자, 참고로 고속도로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 보면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가다 보면 이 전북역 지나갈 때 여기 보여. 그리고 바로 옆에 휴게소도 있어. 이 휴게소에서 딱 내려서 보면 정말 잘 보입니다. 자, 말의 귀처럼 보이는 거. 자, 타포니가 뭐냐면 원래 여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감이라 해가지고 꼭 자갈만 있는 거 아니야. 큰 돌들도 많아. 그럼 이것들이 풍화침식 받아가지고 이 돌들이 원래 박혀있다가 툭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 빠져나온 곳 특히 풍화침식 더 잘 이루어져. 그래서 이렇게 움푹움푹 펴있는 구조를 타포니라 불러. 벌집처럼 생긴 것. 요거 타포니. 자, 이런 거 타포니. 발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타포니가 나왔단 말이야. 이놈은 여감이었던 걸 알 수가 있겠지. 자갈 돌이 빠져나온 거니까. 자, 석회암.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석회암 하면 석회암 가지고 뭐 만들죠? 뭐의 재료지?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야.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들이 어디만 알고 있습니까? 시멘트 공장 많은 곳? 강원도에 많아. 대부분의 시멘트 공장이 다 강원도에 있어. 왜냐면 거기가 다 석회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특히 유명한 곳이 태백의 구문소. 근데 여기 구문소, 태백뿐만 아니라 뭐 옆에 있는 정선이나 뭐 삼척이나 영월이나 다 석회암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문제 나온 건 이 태백의 구문소. 이게 잘 나와. 그러면 태백의 구문소다라고 한다면 이건 석회암이야, 무조건. 석회암. 자, 석회암은 어디에 쌓일까? 주로 쌓이는 곳이. 주로 바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의 강원도는 바다였다는 거지. 바다였습니다. 자, 고생대. 자, 시대는 고생대. 과거에 바다였다.
자, 공룡은 육지. 만약에 석회암, 태백, 구문소가 나왔다면 이거는 과거의 바다, 고생대. 자, 고생대 때 번생대 생물 뭐 있죠? 유명한 것, 삼엽충. 여기에 삼엽충 화석 잘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하더라도 강원도 가게 되면 요거 가끔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자, 완종류라는 조개와 비슷한 애들도 있지만 유명한 건 삼엽충. 자, 이게 태백의 구문소입니다. 원래 석회암은 하얀색인데 이것도 역시 화학적으로 변화 거쳐서 색깔이 좀 어두운 거 나타난 것 뿐이야. 이게 다 참고로 보게 되면 다 석회암. 자, 보면 여기 여러 화석들 나타나잖아, 맞지? 이 삼엽충의 모습이고. 자, 5번 응회암. 자, 응회암은 뭐가 쌓인 것? 화산재가 쌓인 것. 6번은 안 하겠습니다. 6번 있긴 있는데 이건 설명맞게. 자, 5번은 응회암. 화산재가 쌓인 거지? 그러면 화산 분출해야 되겠지. 그럼 어디야? 우리나라. 어디 이야기할까? 주로 잘 나오는 건? 제주도겠지. 제주도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제주도 가게 되면 서쪽 연안에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화산 분출은 모두 다 신생대라 그랬지? 그리고 분출되었다. 그래서 자,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층리가 발달되어 있다. 자, 참고로 이게 수월봉. 보면 화산재로 쭉 쌓여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갔을 때 여행 가게 되면 서쪽 연안에 가게 되면 이 수월봉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길 따라 쭉 내려오게 되면 이런 것들 쌓여있는 모습 보여. 물론 사이사이 큰 입자들도 있겠지. 자, 이거는 그냥 참고만. 시화호 들어봤습니까? 거대한 호수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 공룡 화석들이 많이 나타나. 뭐 공룡 알도 그렇고 공룡의 뼈도 그렇고. 이걸 복원시켜서 나타낸 게 바로 이 모습. 근데 이 공룡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복원시켰을 때 이름 붙였을 때 발견한 나라에서 첫 번째로 발견한 나라가 이름 붙일 수 있거든.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름 붙여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거지.